그 특별한 사람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특히 자신의 감정이 보답을 받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매력의 어두운 바다를 헤쳐나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연애적으로 관심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징후를 살펴볼 테니까요. 그다지 재미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이 정보가 나중에 가슴 아픈 일이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피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오신 분이라면 빨간색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하고 구독했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대화를 짧게 유지합니다. 좋아하는 밴드나 정주행 중인 최신 넷플릭스 시리즈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려고 좋아하는 사람과 채팅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의 답변은 항상 짧고 요점만 말하며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는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상대방이 저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알아가는데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보통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은 후속 질문을 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에 대해 진정한 호기심을 보일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계속해서 한마디로만 대답하거나 대화를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만 한다면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단순히 당신을 인생에서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더 내성적이거나 내성적이어서 다른 사람들만큼 수다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짧고 단조로운 대화 패턴이 일관되게 나타난다면 상대방이 여러분과 같은 활기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접근 방식을 재평가하고 더 깊은 수준에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 그녀는 거의 연락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연애 관심사에 있어서는 메시지에 응답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과 대화할 핑계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본 재미있는 밈을 보내거나 하루의 안부를 묻거나 당신을 생각해요 라는 짧은 문자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 있는 상대방이 거의 혹은 전혀 연락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이는 상대방이 나만큼 관계에 관심이 없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연애 관계라기보다는 친목 교류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나 단순히 자신의 인생에서 회원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먼저 말을 걸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필요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방식대로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상대방이 여전히 화답하지 않는다면 한 발짝 물러서서 기대치를 다시 평가해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대화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셋, 그녀의 몸짓 언어는 닫혀 있습니다. 행동이 말보다 더 큰 말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바디랭귀지의 세계에서 이보다 더 진실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해도 비언어적 단서를 통해 상대방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매우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매력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보디랭귀지는 상대방이 내 존재에 관심이 있고 편안하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이 말할 때 몸을 기울이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작고 미묘한 방식으로 여러분을 신체적으로 만질 핑계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 있는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폐쇄적인 보디랭귀지를 보인다면 같은 수준의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팔짱을 끼거나 눈을 피하거나 초대라기보다는 장벽처럼 느껴지는 물리적 거리는 모두 상대방이 완전히 편안하지 않거나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잠재적 신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내성적이거나 경계심이 강한 보디랭귀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닫힌 비언어적 신호의 일관된 패턴을 발견했다면 상대방이 기대만큼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보디랭귀지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상대방이 거리를 두거나 무관심하거나 불편해 보인다면 접근 방식을 재평가하고 더 개방적이고 내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대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 바쁜 일정을 핑계로 삼는다. 우리 모두는 바쁜 삶을 살고 있으며 일정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바쁜 일정을 핑계 삼아 지속적으로 함께 어울리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는 그 사람이 나만큼 관계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나를 더 잘 알고 싶어 한다면 보통은 나를 위해 일정의 시간을 할애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더 적합한 다른 날짜나 시간을 제안하거나 직접 만날 수 없는 경우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 있는 상대방이 충분한 유연성과 이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너무 바빠서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쁜 일정을 핑계로 나와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거나 단순히 관계를 인생의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나 개인 생활과 균형을 맞춰야 하는 책임과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 취소, 미루기, 곧 만나자는 막연한 약속이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된다면 기대치를 재평가하고 나를 위해 시간을 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5. 그녀는 당신과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합니다. 누군가에게 로맨틱한 관심이 있을 때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친밀감을 쌓고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관심 있는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단둘이 있는 시간을 피한다면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솔로 외출 대신 항상 그룹 행아웃이나 더블 데이트를 제안하거나 1대1 활동을 제안할 때마다 편리한 핑계를 대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혼자 있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피하는 것은 관계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그룹 환경의 에너지와 흥분을 선호하며 보다 친밀한 1대1 상황에서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 더 잘 알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단둘만의 시간을 피하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이는 상대방이 연애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면 자신의 감정과 기대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6. 그녀는 멀리서 행동한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과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끼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관심 있는 상대가 지속적으로 거리감을 두거나 무관심하게 행동한다면 관계에 온전히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 답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함께 어울릴 때 산만하고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거나 사소한 플라토닉한 스킨십이라도 신체적 접촉을 불편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정서적, 신체적 거리감이 일관되게 느껴진다면 상대방이 여러분과 같은 수준의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애정과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이 더 내성적이거나 독립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밀감을 쌓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거리를 두는 패턴이 뚜렷하다면 기대치를 재평가할 때가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항상 24시간 내내 내 곁에 있어주기를 기대하거나 삶의 모든 사적인 부분을 바로 공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친밀함과 독립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방식으로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친밀감을 쌓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는데도 상대방이 여전히 거리를 유지한다면 상대방이 여러분만큼 관계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 그녀는 당신의 삶에 무관심합니다. 연애 상대에게 관심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의 삶과 열정, 그리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요소에 대해 호기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질문하고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상대의 안녕과 행복을 진심으로 염려합니다. 하지만 관심 있는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내 삶에 관심이 부족하다면 이는 상대방이 나만큼 관계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묻지 않거나 취미와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지루해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삶에 대한 중요한 세부 사항을 잊어버리거나 내 감정과 우려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내 삶에 대한 지속적인 호기심과 관심 부족은 나와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데 충분히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연애 파트너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지인 정도로 생각하거나 인생에서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당신의 개인 치어리더나 치료사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각자의 삶과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있으며 두 파트너가 각자의 필요와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유와 소통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내 삶에 거의 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분명한 패턴을 발견했다면 기대치를 재평가하고 내 삶의 일부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더 큰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징후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화면에서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댓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